승률 2할 때 찍으면 해체하는 거 맞죠? 승률 2할 때 찍으면 해체인가요? 라는 질문. 승률 2할 때를 공이 롯데가 찍어봤지 않습니까? 그 팀으로 드리는 말씀이면 일단 해체는 안 합니다. 경험담에 의한 건데 해체는 안 하는데 단 KBO 총재가 니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리그에서 퇴출할 테니 운영을 좀 다르게 해달라, 이런 경고는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롯데가 실제 그랬었거든요. 자, 좋아요 한 번씩만 안 누르시면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이야기, 그럼 기아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이야기로 데일리 야구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한화 이글스가 최근에 불펜이 정말 좋잖아요. 질과 양이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싸움을 할 수 있는 팀, 저는 생각했을 때 기아 타이거즈가 한화하고 불펜 싸움을 해서 이겨도 전혀 안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불펜이 좋은데 오늘도 이제 연휴에 위닝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한 건 역시 기아의 불펜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기아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 엎치락 뒤치락이었죠. 기아 타이거즈는 김도현, 키움 히어로즈는 조영건이 선발로 나왔는데 1회 기아가 먼저 점수를 냈지만 1회 말에 키움도 또 점수를 냈어요. 푸이그의 땅볼 1타점 이후에 김태진의 적시타까지 2대1로 앞서간 모습을 보여줬는데 리드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회 초에 패트릭 위즈덤 선수가 역전 적시타를 만들면서 3대2, 그리고 이제 선발이 어느 정도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 김도현 선수가 선발승 요건인 5이닝을 딱 소화하기 딱 하나 전에, 아웃카운트 하나 전에 5회 말에 또 적시타를 허용했습니다. 5회 말에 카디너스 선수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3대3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는 엎치락 뒤치락, 누가 이길 줄 몰랐죠. 3대3 동점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결국은 불펜 싸움인데, 김도현과 조영건 이후에 불펜 싸움이면 기아가 물량에서 키움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키움이 사실은 필승조가 구색상 구성이 돼 있긴 하지만 강하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기아는 오늘 전상현이 맞고 그 다음에 이준영이 맞고, 이준영은 승리 투수가 됐죠. 그 이후에 조상우가 마지막에 8회 위기상을 정리하는 모습, 그리고 정혜영의 깔끔한 퍼펙트 세이브, 이렇게 기아 타이거즈가 8회에 점수를 내고 그걸 지키면서 불펜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회 초에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키움 히어로즈의 불펜을 상대로 오늘도 박윤성 선수를 공략을 해냈습니다. 8회 초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처음에 오선호고 볼넷으로 나간 이후에 한준수가 안타를 치면서 무사 1-2루, 정혜원 선수가 대타 김규성으로 교체가 됐는데 김규성 선수가 안타를 쳤는데 바로 이제 슬래시였죠. 이제 번트를 하고 있다가 이제 번트를 접고 안타를 딱 때리면서 강공전환 슬래시 안타를 만들면서 4대3을 만들어냈고, 키움 히어로즈 윤현 선수에게 폭투로 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5대3, 그리고 이걸 지켜냈습니다.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아 타이거즈는 딱 원하는 걸 계속 가져가고 있는 불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기아 타이거즈의 타선은 완전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나성범 선수만 하더라도 지금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은 타선은 보릿고개 같아요. 다른 팀에 비하면 타선이 워낙 세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긴 하지만 어쨌든 위스덤, 김도영, 최영우에 저는 나성범이 와야 완성이 된다 생각이 드는데, 불펜만큼 지금 완벽하게 기아가 그렸던 구상이 만들어지면서 이길 경기를 이기고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또 기아가 이제 주중 시리즈에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내면서 5화를 향한 이제 또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박윤성 선수가 또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일단은 박윤성 선수한테 사실 2번 연속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박윤성이 안현민 선수한테 홈런을 맞으면서 그 경기를 날려버렸고, 박윤성 선수가 오늘도 어쨌든 동점 상황에서 상대 필승조는 점수를 안 주는데 본인이 점수를 주면서 이제 이 경기를 날렸다 볼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또 박윤성 탓만 하기에는 구성상 너무하지 않냐는 얘기는 있는 거죠. 박윤성이 뭐 몇 년 동안 홀드를 많이 해본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지금 뭐 댓글 나오고 있는데 정우주 선수처럼 1라운드 이렇게 뽑혔던 선수도 아니고 주승우를 좀 먼저 썼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결국 이제 필승조의 구성도 구색은 괜찮아요. 추격조 어제 나왔던 뭐 이제 윤석원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 거에 비하면 윤현, 박윤성, 뭐 오석주, 주승우 이렇게 이어지면 나쁘지는 않은 건데, 그렇다고 이 필승조가 다른 팀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구성이냐, 그건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윤성이 원래 패스트볼이 엄청 빠른 스타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약간 패스트볼보다는 이제 디셉션이라든지 뽀신 패스트볼의 회전수 이런 걸로 잡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많이 던지면서 구속이 떨어졌는데 그럴만한 나이대죠. 박윤성 선수가 좀 외모는 완숙한 느낌이지만 아직까지 이제 20대 초반 선수니까 이 부분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가 키움 상대로 5대3으로 승리를 거뒀고, 기아는 이제 연승을 거두면서 지난주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완전히 풀어냈던 것 같아요. 이번 내일 경기까지 하고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주말 3연전에서 또 기아 타이거즈가 승수를 많이 쌓는다면 언제나 5강
중앙권에 바로 올라올 수 있는 팀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키움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정말 잘했던 조상우가 기아의 불펜으로 나오고 있다? 이게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경기 만나봐야겠죠. 자,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LG는 치리노스 선수에게 미션이 있었습니다. 어떤 미션이냐, 내일 뭐 무조건 이렇게 대체 선발이 나온다고 이닝을 먹지 말라는 법이 없지만 내일 선발 투수는 LG가 손주영이 아니라 최채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손주영 선수가 큰 문제는 아니지만 팔꿈치가 살짝 좀 뭉쳐서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최채영 선수가 나오는데, 대체 선발이 나오는 날 전날이면 이닝을 좀 많이 소화해서 선발 투수가 불펜을 좀 아껴줄 필요가 있는데, 이걸 딱 해준 선수가 누구냐? 치리노스죠. 저는 이 치리노스가 정말 LG 팬들에겐 너무 좋은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이닝 동안 오늘 경기 소화를 꽉 해주면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했고, 시즌 초반에 왜 1선발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지, 이렇게 투입이 됐는지 알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LG가 초반에 홍창기 2루타 이은 오스틴의 희생플라이가 넘어서 1대0을 앞서나는데, 두산도 오늘은 지지 않았어요. 정수빈이 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김재환이 적시타를 때리면서 1회에 이제 동점을 만들어냈는데, 경기는 잠실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LG가 하든 두산이 하든, 그리고 뭐 어떤 팀이 하든 야구장이 좁든 넓든 간에 저는 홈런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LG는 치리노스도 잘했지만 그 치리노스에게 굉장히 큰 힘을 실어준 게 결국은 LG 홈런포가 아니었나. 일단 2회에 박동원 선수가 오늘 또 솔로 홈런 시즌 9호포를 때려내면서 박동원 선수가 최원주 선수에게 결승 홈런이 됩니다. 이게 2대1을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왼쪽에 홈런을 잠실 담장을 훌쩍 넘겨줬죠. 2대1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앞서나고 있는 상황을 계속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었던 건 이제 오스틴 선수였죠. 오스틴 딘 선수가 이렇게 최원준 선수에게 또 하나의 홈런을 잠실 담장에 꽂아주면서 5대1이 됩니다. 높은 공, 사실은 오스틴에게 저 높은 곳은 좀 위험했어요. 최원준 선수의 실투였죠. 이렇게 5대1을 만들면서 좌중간을 완벽하게 넘겨줬습니다. 오스틴은 오늘 이제 주루 선상에서 오늘 이제 약간 수비수하고 충돌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뭐 오스틴 선수가 큰 부상 아니라고 하고요. 다행입니다. 오스틴 선수가 그 큰 문제는 없었고요. 어쨌든 오늘 오스틴과 박동원의 홈런이 터지면서 5대1, 이렇게 LG 트윈스의 가벼운 승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어제 LG 쪽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타선이 안 터지냐, 뭐가 문제냐, 이런 질문을 주실 수 있었는데, 콜업이는 못 치는 거는 투수가 너무 완성도 높은 공을 던지면 이건 어쩔 수 없다. LG는 뭐 내일 잘 쳐도 안 이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이건 오늘 두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치리노스가 던지는 구위와 내리꽂는 그런 공의 각도를 봤을 때 이거를 못 친다고 점수를 많이 못 냈다고 뭐라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산이 오늘 잘했냐 못했냐 하면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외국인 1선발에게 못 치는 거는 어느 팀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두산은 이제 걱정해야 될 게, 만약에 내일 대체 선발인 최채영 선수를 만약에 공략을 못한다, 뭐 낯가림이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다, 그게 오히려 문제지 오늘 두산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대체 선발이 나온다고 무조건 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는 치리노스가 7이닝을 버텨주면서 장현식 선수도 야금야금이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9회 마지막에 조금 불안했지만 주자를 내보냈지만 점수를 내주지 않았고요. 김진성 장현식으로 이렇게 넉점 차를 막아내면서 7이닝 1실점, 치리노스의 시즌 5승째를 지켜줬습니다. 어느 정도 치리노스가 이제 에이스로 정리되는 그런 판국이고,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최원준 선수가 5이닝 5실점, 자, 승리 없이 4패째만 기록하고 있는데 승운이 없던 선수가 어느 정도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세 번째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와 SS 랜더스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는 정말 어려울 때 팀을 지켜주는 선수가 진짜 에이스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롯데가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 반즈의 이제 왼쪽 어깨 부상, 근육 부상이 있다고 합니다. 반즈가 이제 좀 팀을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박세웅 선수가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사실은 연패 중이었고, 어제 뭐 반즈만 빠진 게 아니라 황성빈 선수도 경기하다가 좀 여기서 손가락 왼손 골절이 나오면서 당분간 한 2달 정도는 못 나오게 생겼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박세웅 선수가 그런 모든 불안 요소를 다 지워줬습니다. 왜 연패 중인 팀이 계속 연패를 하냐,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경기를 하더라도 연패 중인 팀은 1점 차만 지고 있어도 팬들도 팬들이지만 선수들도 끝났구나, 졌구나, 저티크, 이런 식으로 야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패 중인 팀, 그래서 리드를 내줬을 때 계속 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선발 투수가 점수를 안 주고 버티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 박세웅 선수가 그걸 해준 거죠. 오늘 리드를 한 번도 안 내줬습니다. 왜냐하면 박세웅 선수가 7이닝 동안 오늘 삼진 7개를 잡아내면서 무실점, 오늘 7승째를 거둘 수 있는 발판을 완전히 마련해 준 거죠. 본인이 점수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는 오늘 어떻게든 점수를 조금씩 쌓아도 그걸 결국 이길 수 있는 점수로 만든 거죠. 어제나 그저께 롯데에게선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피칭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세웅이 이제 9
구위가 상당히 괜찮아졌죠. 빠른 볼에 구속이 올라오면서 변화구가 살아나고 있는데 오늘 피칭을 봤을 때도 박세웅 선수는 어쨌든 현재 롯데 내에서 가장 좋은 선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LG 트윈스전에 박세웅 선수가 5이닝 4실점했거든요. 그 경기 이후에 7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다시 다승 단독 1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타선에서는 이 친구가 있었죠. 윤동희 선수의 역할도 좀 컸습니다. 왜냐면 황성빈 선수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분간은 못 나옵니다. 이제 왼쪽 손가락이 골절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못 나오는데 1번 타자가 시작하자마자 뭐 예전에 이종범 선수의 시그니처였죠. 이제 1회 1번 타자의 선두타자 홈런 1회 말이긴 하지만 자, 경기 개시와 동시에 이렇게 윤동희 선수가 솔로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렇게 경기를 앞서나게 만들었고 요소요소에 좋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호준이 3루타를 치니까 윤동희 선수가 안타를 때려내면서 적시타 그리고 이제 볼넷 출루까지 오늘 3출루 경기를 했는데 당분간은 이제 윤동희 선수가 1번 타자로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동희의 역할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윤동희가 1번 타자 경험이 없지도 않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어쨌든 윤동희 선수가 앞으로 롯데자이언츠를 이끄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롯데자이언츠의 빅터 레이에스도 정훈 선수의 2타점 적시타 이후에 4대0으로 앞서나고 있는 상황에서 6대0을 만든 홈런을 만들어줬었는데 예전에 롯데 오랜 팬분들은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롯데 짐 아두치라고 이제 2015년 16년 이렇게 뛰었던 선수인데 2015년에 아두치 선수가 은근 좀 기복이 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두치가 수비나 주루 이런 건 잘했지만 타격이 안 풀릴 땐 또 삼진도 많고 하다가 약간 그런 이야기 있어요. 아두치가 약간 그 퇴출 게이지 쌓이면 막 홈런 쳐가지고 다시 이제 막 그 호감으로 회복한다 이런 그 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출치 이런 별명도 있었고 퇴출 게이지 쌓였다 나 칠 때 됐다 이러면 그 홈런 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레이에스가 퇴출 게이지가 주르륵 좀 쌓이고 있었죠. 막 뭐 병살타도 치고 뭐 안 좋을 때는 계속해서 밥상을 엎어버리고 장타는 언제 터지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퇴출 게이지가 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오늘 레이에스가 우측 담장을 밀어서 넘기는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퇴출 게이지를 다시 줄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시즌을 버티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롯데는 중거리포, 소총 부대 이런 선수들은 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장거리포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저는 롯데하고 NC의 경기 때 요 걱정을 좀 했습니다. 아, 둘 다 타선은 좋구나. 근데 우리가 노가드 매치에서 계속 털린 이유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쟤네는 똑같이 잘 치는데 멀리 잘 쳤다. 홈런을 많이 쳤다. 근데 우리는 멀리 잘 치는 것보다는 그냥 따박따박 딱총 부대였다. 결국 이것 때문에 NC의 화력이 좀 밀렸다고 볼 수 있는데 분명히 롯데도 여기서 한층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장타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레이에스가 오늘 같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SSG 랜더스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요즘 SSG의 이긴 경기 말고 진 경기는 매번 똑같은 이야기 나오는 건 기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3안타 무득점 늘 나오는 이야기. 타선이 안 터졌습니다. 최정 선수가 돌아왔는데 나머지가 너무 못 치고 있다. SSG는 거의 요즘 공격 루트가 최지훈 출루, 최정 적시타 이거 말고는 지금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나머지가 거의 최지훈, 최정 이 최씨 두 명을 제외하면 공격이 안 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결국은 투수진이 점수를 많이 허용해서 진 거다. 박세웅에게 점수를 뽑기도 전에 너무 점수를 많이 줬다 하기에는 초반에는 문승원이 1회 1실점, 3회 1실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비슷한 점수차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타선이 한 점만 뭐 쫓아가서 달라질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뭐 최지훈 무안타, 정준재 무안타, 중심 타선에서 이제 맥브rum도 무안타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SSG는 점수를 내기가 힘든 거죠. 타격이 계속해서 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6대0으로 오늘 경기를 내주게 됐는데 결국 좀 한 방씩 주고받은 것 같아요. 어제는 미치 화이트가 롯데를 한 번 탁 때렸고 오늘은 롯데자이언츠 박세웅 선수가 이제 SSG를 한 대 딱 때렸고 한 대씩 주고받았고 과연 어느 팀이 이제 위닝 시리를 가져갈지 내일 데이비슨과 송영진인데 그러니까 미치 박과 박세웅 똑같은 박씨 투수들이 미치 박은 박씨가 아니죠. 어제는 박씨 가문의 미치 화이트 오늘은 박씨 가문의 박세웅이 박씨 투수들의 공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정준재 왜 2번으로 쓸까? 저는 이거 솔직히 우리 팀이었으면 진짜 약간 우라치밀었을 것 같아요. 정준재 선수가 왜 2번으로 나오지? 지금 2번 타순이 굉장히 중요한데 심지어 최정하고 최지훈 사이에 정준재를 넣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제 이민석이 이걸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활용만 잘하면 최지훈을 잡아내면 정준재까지 잡고 이제 최정은 좀 거름된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최지훈이 나가면 정준재는 어차피 무조건
카운트니까 아웃 카운트 이러면 최정 거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번 타자로서 정준재 선수는 조금 아쉽다. 차라리 뭐 수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뭐 9번 이루수 이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기용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준재 선수는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9번 8번보다 퓨처스 리그를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타격감이에요. 그러니까 주전으로 나오면 안 되는 선수를 2번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록만 보더라도 정준재 선수가 어떤 팀이든 이 선수 2번으로 쓰면 점수 못 낼 겁니다. 왜냐하면 정준재가 지금 올 시즌에 1할 오픈 7리 OPS가 0.461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9번 8번으로 쓰면 안 되죠. 이루수기도 하고 이루수에 박지환 선수를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2번이 문제가 아니라 8번 9번도 아니고 2번이 아니라 2군을 가야 되는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어쨌든 3연패를 끊어냈다. 3연패 끊어내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와 KT의 치열했던 6대3 경기. NC는 이제 김영준의 시대가 활짝 밝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는 라일리가 지난번에도 KT를 만나가지고 삼진 14개를 잡는 멋진 모습, 수원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더니 라일리는 이제 오히려 창원보다 수원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라일리 선수가 오늘 초반에 경기를 완전히 이끌어 나가는 삼진 퍼레이드를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오늘 김영준 선수가 초반에 적시타를 때려내기도 했었고 오늘 뭐 약간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죠. 도루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저는 김영준 선수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타력, 장타치는 포수. 부럽죠? 김영준 정도의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이렇게 헤이수스 상대로 또 홈런을 칠 수 있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헤이수스의 공인데 빠른 볼을 그대로 걷어올려서 150km거든요. 빠른 볼 정말 잘 칩니다. 김영준 선수 빠른 볼 진짜 잘 쳐서 지금 뭐 그렇게 몰린 거 아니거든요. 살짝 낮았는데 그걸 걷어올려서 담장을 넘겨버리는데 김영준을 상대할 때 상대 팀들은 어지간하면 빠른 볼이 아닌 다른 구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빠른 볼 잡아먹는 괴물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별로 몰리지도 않는데 담장을 넘기는 거 보면 이제는 좀 더 많이 경기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호준 감독이 김영준 선수를 나름대로 믿어주고 5번 타자로 기용을 했거든요. 5번으로 기용한 날에 이런 바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포수 겸 중심 타자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김영준이 펄펄 나니까 3대0에서 7회 맷 데이비슨이 또 홈런을 때려내면서 작년 홈런왕이죠. 데이비슨 홈런 시즌 7호포를 때려내면서 4대0 오늘도 NC가 홈런포로 제압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KT의 뒷심도 멋있었어요. 사실 7회 말에 천성호 선수가 아무것도 아닌 무사 1루 상황에서 바뀐 투수 김재열에게 3루타를 때려내면서 4대1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천성호 선수가 땅볼로 홈을 밟으면서 4대1에 4대2가 됐고 그 이후에 8회에도 KT 위즈가 또 한 번 사실 점수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강백호가 이제 NC의 구원진을 공략하면서 4대3까지 갔고 말 그대로 여기까지 잡으러 온 거예요. KT가 턱 끝까지 이제 추격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KT가 추격 쇼를 벌이고 이제 9회를 맞고 동점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이제 KT의 오늘의 마인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철 감독이 승부수로 오늘 손동현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선수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아니라는 분들의 의견과 이강철 감독의 의중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것도 정답이 없는 문제니까. 근데 제 의견과 소신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는 이런 날에는 손동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추격쇼 때문에 손동현이 결국 나온 거지 않습니까? 차라리 추격을 하지 말았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손동현이든 박영현이든 KT의 필승조는 상당히 기능이 좋아요. 오늘 뭐 어쩌다가 손동현이 공략 당한 거지 맨날 이러지 않는데 근데 자주 나오면 자주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필승조는 한 점 지고 있을 때 쇼부 이렇게 한번 이강철 감독이 온 간 것 같은데 이게 가을 야구면 당연히 해야 될 일. 가을 야구면 오히려 이걸 안 하는 놈이 미친 놈인데 사실은 정규 시즌이잖아요. 이게 물론 이강철 감독이 투수를 잘 찍어내는 걸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말 투수를 잘 갈아서 투수 가는 노인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근데 모르잖아요. 언제 자기가 투수를 못 갈 수도 있는 건데 투수를 못 만들면 어떡하려고 이러는 거냐. 물론 뭐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투수를 만드는 트렌드는 바뀔 수도 있고 이럴 리는 없지만 KT가 갑자기 뭐 유망주 팜이 전멸을 해가지고 정말 만들만한 투수도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있는 선수를 좀 아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KT는 이거예요. 롯데하고 엄청 반대입니다. 롯데는 조금씩 투수를 많이 써가지고 다 같이 힘들자 이건데 KT는 거의 좀 편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항상 그래요. 3-4명 정도만 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혹사가 많냐면 별로 몰라요. 왜냐면 정말 쓰는 놈만 진짜 막 와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좀 예전의 기량을 이어가고 있고 수술도 많이 하는데 이 손동현부터 해가지고 김민수라든지 원상현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운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오늘은 어쨌든 추격쇼를 하면서 이강철 감독의 의중은 여기서 손동현을 써서 막고 그리고 9회 말에 디비겠다는 뜻이었는데 근데 못 디볐죠. 설상가상으로 실점까지 해버렸으니까 NC 다이노스의 적시타 박민우의 적시 3루타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비스는 3루 땅볼 때 황재균 선수가
선수가 홈으로 송구한 게 빠져버리면서 이거는 포수 쪽이 좀 아쉬웠습니다. 포수 포구 실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황재균의 송구는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6대3이 되면서 결국은 류진욱 선수가 포아웃 세이브를 너무 편안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NC가 이렇게 KT를 제압하면서 위닝 시리즈, NC는 이제 4연승입니다. NC 팬분들은 또 반제가 좀 혀를 뚫어준 것 같기도 한데, 자,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인데 한화 투수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류현진 선수가 본인이 좀 약간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5이닝만 하고 내려갔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다. 한화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어저께 와이스 7이닝, 그저께 폰세 7이닝, 선발 진짜 좋잖아요. 실제로 이번 8연승 중에 정우주 선수가 9원승을 했던 그 기아와의 연장전 경기 제외하면 또 다 선발승이에요. 오늘까지 한화 이글스의 선발진이 계속 선발승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선발진이 좋으니까 8연승을 한다는 얘기. 근데 재밌는 점은 이 팀이 진짜 갑갑한 이유, 그러니까 아까 그런 뭐 영상도 있었잖아요. 이 팀의 목을 좋은 것 같은 그런 이유는 얘네들은 불펜도 약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강하다는 거죠. 오늘은 선발이 5이닝 먹었다. 그리고 김서현도 못 나온다. 사실은 어지간한 불펜이면 오늘 경기 불안해야 정상입니다. 한 점 차가 이렇게 전개가 계속됐으면 당연하지 않아요? 선발은 5이닝밖에 못 먹었고 항상 9회를 굳건하게 책임지는 김서현 선수는 오늘 나온 3연투기 때문에 시작부터 김경문 감독이 넌 휴식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 한화 이글스는 이런 불리한 조건도 한화 불펜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불펜이 정말 대단합니다. 류현진이 내려간 이후에 박상원 선수가 6회 1이닝을, 그리고 김범수가 아웃카운트 하나, 정우주가 아웃카운트 4개를 책임지면서 합쳐서 1과 3분의 2이닝, 그리고 조동욱 선수가 아웃카운트 하나를 책임지면서 이렇게 8회까지 갔고요. 올해 너무 좋은 한승혁이 9회 마무리를 맡으면서 이렇게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고급 투수 인력이 이렇게 질비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 한화에 칭찬할 만한 선수 황영목 선수 한번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오늘 먼저 점수는 삼성이 냈단 말이죠. 초반에 이제 디아즈가 오늘 1대0을 만들었고 이제 삼성이 앞서나고 있었는데 황영목 선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황영목 선수가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안타를 때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투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열심히 질주를 해가지고 투베이스를 만들어주면서 이게 주자 2루. 한화는 어쨌든 고스톱 이하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득점이 3점 많이 분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득점이 많이 분포가 안 되는 야구를 할 때는 한 베이스 더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황영목 선수가 또 원태인 선수의 폭투 때 또 3루를 가지고 이후에 이제 득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최재훈의 적시타 때 이렇게 3루를 가주면서 점수를 만들어줬고,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한화가 지금 어느 정도 타선이 득점이 좀 다득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다득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 베이스 더 가는 주루, 집중력, 이게 경기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역전의 발판이 된 점수를 만들어주기도 했었고, 오늘 뭐 플로리얼 선수가 또 5회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5회 그 적시타가 넘어가진 않았고 플로리얼이 타구 감상을 하면서 몬스터 월에 맞는 안타가 됐는데, 저도 넘어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열심히 뛰어야죠. 플로리얼 선수가 모먼스터 월이 잘못한 건지 플로리얼이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점수를 만들어냈고요. 한화 이글스는 이렇게 플로리얼이 또 추가점을 만들어주면서 오늘도 3점만 내면 딱 이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부러운 부분 같고요.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어쨌든 오늘도 원태인을 만났어요. 계속해서 수준 높은 선발들을 만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한화 이글스는 여기서 타선이 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선이 지금은 좀 저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고점이 왔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 막 노시환이 막 매일매일 터져버리고 막 최은성도 같이 터지고, 그래서 노체 라인이 점수를 많이 내주던, 지금 8연승 말고 사직에서 한번 끊겼던 그 8연승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 때는 또 득점이 많이 나왔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한화의 타선은 여기서 더 올라올 수 있다. 이 오늘같이 황영목 선수의 질주 이런 걸로 쥐어짜내지 않아도 넉넉하게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올 거다. 지금은 안 오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3대1로 승리를 거뒀고, 심우준 선수가 1할 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하는데, 심우준의 방망이는 조금은 선을 넘는 것 같긴 합니다. 삼성은 이제 결국 원태인 선수를 내고도 패배를 당하면서 이렇게 한화에게 위닝 시리즈를 내주면서 연패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롯데하고 똑같이 삼성이 지금 3연패였는데 오늘 삼성이 이기지 못하면 4연패. 이제는 좀 끊어낼 때가 된 것 같긴 해요. 한화가 연승 중인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전 연패는 2연패까지만 하면 좋겠지만 사람인 이상 2연패보다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연패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 사람인 이상 인간미다 이런 보는데 4연패부터는 진짜 좀 어느 정도는 상처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의 기분도 기분이지만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4연패가 나중에 가면 좀 아쉬워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좀 끊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구자욱 선수가 좀 약간 부상이 나왔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공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공이 팔꿈치 보호대에 딱 맞아가지고 구자욱 선수가 오늘 교체가 됐었거든요. 주루만 하고 교체가 됐는데 정말 다행히 구자욱 선수가 단순 타박으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자욱 선수가 뭐 크게 빠지고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언제나 말하잖아요. 부상은 진짜 어떤 선수도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삼성은 오늘 강민호 선수 그리고 이제 구자욱 선수의 부상을 좀 걱정은 했지만 이 부상이 크진 않기 때문에
내일 경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한화는 내일 이제 문동주, 삼성은 왼손 이승현 선수가 나오는데, 자 과연 삼성이 스윕을 당하지 않고 어쨌든 1승이라도 챙기고 갈지, 아니면 한화가 단독 1위를 향한, 아직까지 공동 1위입니다. LG도 오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가 오늘 8연승을 거두면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한화 이글스가 왜 8연승을 했냐? 8경기를 했으니까 8연승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솔직히 좀 싫어해요. 죄송합니다만. 왜? 그게 뭐 안 좋은 이야기란 뜻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8경기를 했으니까 8연승을 했다는 한화의 이 과정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 같아서, 물론 농담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 왜냐하면 한화는 정말 그 8경기를 단순히 한 게 아니라 8경기를 너무 잘했죠. 투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 피칭을 하나하나 감상하다 보면 아, 왜 8연승을 했는지 알 것 같다. 8연승보다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더 높은 곳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수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감탄을 했습니다. 김서현이 안 나오고 선발이 5이닝을 소화했을 때 이런 퀄리티가 나온다. 사실은 3점은 충분한 점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도 약한 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도 강한 팀인데 삼성의 타선이 약한 게 아니라 한화가 조금 그 타선의 슬럼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약간 시즌 초반에 LG 만나면 상대팀 투수진 거의 스턴 걸렸잖아요. 약간 팀이 병들어 버린다. LG가 그때는 진짜 자연재해 같은 허리케인 느낌이었으니까, 지금 하나가 그런 느낌 같습니다. 상대 타선을 그냥 집단 슬럼프가 오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공을 던지니까 감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한화 이글스가 오늘 위닝 시리즈 그리고 8연승을 달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를 또 이렇게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